또한 상속세를 줄이려고 형제 자매 여러 명이 상속 재산을 나눠 받아서 각자 5억 원씩 공제를 이렇게 더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세무당국이 지시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낭만로이어 서민 변호사입니다. 2020년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후 유족들이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최근 이태원동 일가의 고가 주택을 228억 원에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속세 세율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상속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속세, 재산의 절반을 떼어간다는데 정말인가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상속세는 돌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2022년 통계를 보면 돌아가신 분들 중에 약 5% 정도만 상속세를 신고했어요. 예전에는 정말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같은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면서 예전에는 상속세를 별로 걱정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제는 혹시 나도? 하고 걱정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정말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 10억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제 상속세는 특정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알아두고 대비해야 할 중요한 재정 문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만 상속세 대상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도 상속 재산에 합쳐서 세금을 매깁니다. 자녀 등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돌아가시기 10년 전 그 이내에 증여한 재산까지 상속 재산에 합산을 하고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 보통은 사위, 며느리, 손자녀 등이 있을 건데요. 이분들한테 증여한 재산은 돌아가시기 5년 전에 한 증여까지 그 재산에 합쳐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리 증여했던 재산의 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증여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5억 원 했던 그 아파트를 증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상속 개시 당시에는 이 아파트가 10억 원이 되어 있어도 상속세 계산을 할 때는 증여받았을 당시에 5억 원으로 그렇게 합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때 증여세를 냈다면 이번 상속세에서는 그만큼을 빼주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현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콘도나 골프 회원권, 심지어 법인으로부터 받은 퇴직금까지도 상속 재산에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아닌 사위, 며느리, 손자녀 등에게 돌아가시기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고 상속세가 30억이 넘는다 라고 하면 세무당국이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세를 줄이려고 형제 자매 여러 명이 상속 재산을 나눠 받아서 각자 5억 원씩 공제를 이렇게 더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세무당국이 지시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이야 그대로 계산하면 되지만 부동산 같은 재산은 어떻게 가치를 매길까요? 세법에서는 돌아가신 날 현재의 시가,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는 주변에 비슷한 아파트가 많이 거래되니까 그 거래 가격을 시가로 인정받기가 매우 쉬운데요. 단독주택은 아파트처럼 비슷한 거래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정부가 정한 기준 시가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는 지금 20억 원짜리다. 이런 단독주택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기준 시가가 14억 원 정도밖에 안 되면 상속세 계산에서는 14억 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세가 재산의 절반을 떼어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제제도 덕분입니다. 일괄공제하고 이거는 배우자 공제, 이 두 부분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 공제를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만 좀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괄공제는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특별히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일단 상속재산에서 5억 원 그냥 빼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자녀나 부모님 없이 배우자가 혼자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 5억 원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다른 공제, 즉 배우자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 공제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이렇게 받으실 수 있어요. 배우자가 상속을 아예 받지 않거나 5억 원 이하로 받더라도 최소 5억 원은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대신 이제 법정 상속 지분 내여야 해요. 그만큼까지는 실제 받은 금액을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거 아무리 많아도 최대 30억 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배우자분이 나중에 돌아가시더라도 이 자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전체적인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억 원의 상속 재산이 있고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인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거나 5억 원 이하로 받는 경우는 일괄 공제 5억 원, 그리고 배우자 공제 5억 원 이렇게 합쳐서 총 10억 원이 공제가 되어서 과세 표준은 20억 원에서 이 10억 원을 제한 10억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최종 상속세는 계산해보면 2억 3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배우자가 법정 상속 지분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여기서 계산해보면 6억 6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요 이상을 이렇게 받는 경우에는 일괄 공제 5억 원 그리고 배우자 공제 6억 6천만 원인 11억 6천만 원이 공제가 되어서 과세 표준은 20억 원에서 이 부분을 뺀 8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최종 상속세는 약 1억 8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요 두 사례의 차이 보이시죠? 배우자에게 재산을 얼마를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4천만 원이 넘는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계획을 세울 때 배우자에게 얼마를 상속할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상속세율은 10%에서 50%까지 5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 내는 기준이 5억 원이 넘으면 갑자기 전체 금액에서 30% 이렇게 붙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내는 기준이 29억 원이라면 1억 원까지는 10%, 그래서 1,000만 원이고요. 이 1억 원을 뺀 이제 1억 원 초과부터 5억 원까지는 20%, 그러면 4억 원에 20%니까 8천만 원. 5억 원 초과된 부분에서 10억 원까지는 30%니까 1억 5천만 원. 10억 원 초과해서 29억 원까지는 40%로 7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각 구간별로 세금이 매겨지고 이걸 다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복잡하게 세금을 계산하기보다는 누진 공제액을 적용하면 더 간단하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29억 원이면 40%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29억 원에서 40%를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누진 공제액 1억 6천만 원을 빼면 10억 원이 되고 아까 위에서 살펴본 그 구간별로 계산을 해서 합산한 금액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생각하면 막연히 두렵고 좀 어렵고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세율 50%는 아주 극소수에게만 해당하고 대부분은 다양한 공제제도 덕분에 훨씬 낮은 금액을 내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히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니까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은 감정이 아닌 행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픔이 제 가시기도 전에 상속세 신고를 6개월 내에 하셔야 합니다.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관련해서 몇 가지 실질적인 팁을 좀 드릴게요. 일단 사망신고는 빠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날로부터 되도록이면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으시고요.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재산 정리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망 신고 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걸 활용을 하시면 이 돌아가신 분이 건축물, 토지, 금융거래 내역, 세금, 연금 등 이런 모든 재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편리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이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장례식 영수증은 꼭 챙기십시오. 이거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그리고 봉안시설 비용은 500만 원까지 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휴대전화는 바로 해지하지 마시고 1년 정도 유지하시면 이 부분에 뭐 미처 공유되지 않은 채무나 중요한 금전 관계 기록 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1년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개인의 상황과 재산 구성은 모두 다르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으로는 모든 경우에 완벽하게 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속세 상담을 통해서 세금 절약하는 방법 이런 것들 세우고 등기 변경하시고 이런 방법들이 좋으시거든요. 그러니 상속세 관련해서는 이런 전문가들과 그리고 또 세무사와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하셔서 각자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신다면 상속세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재정적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